자, 1960년대 공산주의 시절 폴란드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게 통제되고 검열돼서 겉으로는 범죄 하나 없는 완벽한 사회처럼 보였던 도시 크라쿠프.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도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정말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공포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극히 평범해 보였던 한 소년이 어떻게 이 도시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크라코프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도시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길을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등 뒤에서 날카로운 무언가에 찔리는 그런 묻지마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난 거죠. 범인이 누군지, 왜 그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는데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여성이나 노인들이었고 도시 전체는 그야말로 집단 히스테리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은요, 등 뒤에서 공격당할까봐 코트 안에 냄비 뚜껑을 매달고 다녔다고 해요.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공격자에 대한 불안감이 도시 전체를 그냥 마비시킨 겁니다. 모두가 범인은 아주 흉악한 괴물일 거라고 상상했겠죠. 하지만 그 정체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그의 이름은 카롤 코트. 지금부터 그의 소름 끼치는 이중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소름 끼치는 대비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유복한 엔지니어의 아들에 외모도 단정하고 성적도 그냥 평범한,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그런 모범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은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도축장에서 동물이 죽는 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요. 심지어 따뜻한 동물의 피를 마시는 짓까지 했답니다. 집에는 칼을 16자루나 모아두고 해부학책을 보면서 사람의 급소를 찌르는 연습을 했죠. 완벽한 가면 뒤에 정말 끔찍한 본성을 숨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을 더 혼란에 빠뜨렸던 게 뭐냐면 바로 범행 동기였습니다. 돈을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동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행동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쾌락. 그의 모든 끔찍한 행동은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서만 그리던 살인 환상이 1964년 가을 마침내 크라쿠프 거리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도시는 이제 그의 잔혹한 사냥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의 범죄 연대기를 보면요. 그 잔혹성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게 보입니다. 처음엔 성당에서 기도하던 할머니를 찌르는 걸로 시작해서 노인을 살해했고요. 그러다 17개월 동안은 칼 대신 불을 지르거나 심지어 맥주병에 비소를 타서 공공장소에 그냥 놔두는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죽음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66년 그의 칼날엔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을 향했습니다. 11살 소년을 살해한 뒤에 피 묻은 칼을 핥았다는 진술은 정말 그의 광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근데요, 이 사건이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스릴러 영화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온 도시가 공포에 떨고 경찰이 총동원돼서 범인을 쫓는 동안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웃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대담하고 엽기적인 범죄가 계속되는데 당대 폴란드의 그 막강하다는 공권력은 대체 왜 그를 잡지 못했을까요? 정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면서도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 그대로예요. 그는 경찰의 바로 옆, 등잔 밑 가장 어두운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카롤 코트는요, 놀랍게도 경찰을 돕는 보조 조직, 시민 민병대에 자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경찰서 작전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만든 몽타주나 수사계획 같은 걸 누구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수사망이 좁혀온다 싶으면 유유히 빠져나가고 오히려 경찰을 비웃으면서 다음 범행을 계획했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 오만한 괴물은 그러나 결국 자신의 그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몰락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몰락 과정은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살인의 쾌감을 주체하지 못한 코트가 사격 클럽 동료한테 자기 범행을 자랑처럼 막 떠벌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섬뜩하게 여긴 동료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꼬리가 잡혔죠. 근데 여기서 경찰의 대응이 아주 영리했습니다. 그가 정신병을 핑계로 빠져나갈까봐 바로 체포하지 않고 그가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정상인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시험 바로 다음 날 그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법정에선 그의 모습은 더 과관이었습니다.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의 그 끔찍한 범죄를 예술이라고 포장했어요.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자기한테는 아름다움이었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법정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바로 이 말이 결정적입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살인의 쾌락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법정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살아남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법원의 최종 판결은 정신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뭔지,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했지만 죄책감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소시오패스로 판정받았어요. 즉, 그의 범죄는 광기의 산물이 아니라 가장 또렷한 정신으로 저지른 순수한 악, 그 자체였던 거죠. 1968년 5월,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크라코프를 공포로 물들였던 이 뱀파이어, 그의 나이는 고작 21살이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집 소년의 얼굴을 하고 낮에는 경찰의 조력자로, 밤에는 잔혹한 사냥꾼으로 살았던 카롤 코트. 그의 이야기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저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지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요?